안녕 차카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채연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주제 바로 포트홀입니다. 혹시 포트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길가에 있는 물웅덩이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물웅덩이를 포트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아스팔트가 푹 꺼져서 생긴 냄비 포트처럼 움푹 파여 있다라고 해서 바로 포트홀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로 위의 부비트랩, 포트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트홀은 이 포트 냄비 구멍 같다라고 해서 발생이 된 건데요. 이 포트홀은 왜 생길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많이들 생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많은 비. 비 때문에 왜 포트홀이 생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아스팔트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아스팔트가 완벽하게 솔리드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구멍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물을 잘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아스팔트 사이로 물이 빠지긴 빠지는데 이 아래쪽 집안의 흙들이 약해지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 위로 자동차들이 충격을 가하면서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는 포트홀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이 부분, 아마 공단이나 화물차가 많이 다니시는 공장지대를 지나가신 분들은 많이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높은 하중으로 계속 충격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움푹움푹 파이게 되고, 또 정차를 오래 하는 곳일수록, 특히 신호대기가 있는 곳일수록 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로 위에 부비트랩인 이 포트홀은 왜 생기는지까지는 알았다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가장 큰 첫 번째, 하위 차선을 피합니다. 하위 차선이라고 하면 가장 끝 차선을 말하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1차선은 추월 차선, 2, 3차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선, 그 다음에 끝 차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물 차선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 1, 2, 3차선 할 거 없이 2차선이든 3차선이든 맨 끝 차선은 화물차들이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끝 차선에는 하중의 중량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파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조금 더 고른 길, 그 중에서도 이 하위 차선보다는 상위 차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 웅덩이는 의심하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입니다. 단순하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물이 살짝 고여 있을지, 혹은 포트홀이 깊어서 물이 깊게 들어가 있을지 손가락을 눌러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행 중일 때에는 물웅덩이가 있다면 최대한 피해 가시거나 차선 변경을 하시는 게 가장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트홀 그냥 뭐 잘 지나가면 되지 않나?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왜 문제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나갑니다. 포트홀에 따라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 오는 날뿐만 아니라 맑은 날에 웬만하면 과속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이 물이 고여 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포트홀이 바퀴가 더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쇼버나 주변에 있는 기타 부속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갈 때는 울렁 하고 지나가면서 부드럽게 지나갔다면, 과속을 하게 되면 톡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에 들어가는 충격이 커지다 보니까 이 각각 부품들이 받는 데미지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주 반복이 된다면 소모품, 고무 부싱이나 각종 암들을 교체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지나가거나 최대한 피해가는 게 차량의 컨디션 유지하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번호 플러스 120으로 신고하기, 또는 국민신고에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알려주는 담당 기관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전화하셔서 영조물 배상 보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조물 보험 배상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국가 배상을 신청하는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국가 배상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 120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국민신고고 혹은 국가 배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료이다 보니까 물 웅덩이 혹은 포트홀의 사진, 도로의 사진. 근데 만약에 찍어놓은 게 없으시다면 도로뷰 참고하셔서 촬영하셔도 캡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손상된 부분의 사진, 그리고 순위 내역서, 영수증까지 갖고 계시다면은 좀 더 편하고 원활하고 빠르게 보상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홀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꿀팁들이 궁금하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전체 알림으로 해주시다면 차카론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명하고 안전한 운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